혹시 기억하시나요? 생일 파티하면 직원들이 모여 노래를 불러주고 칵테일 쇼에 바비큐 릭, 감자 스킨까지 가족, 친구, 연인과 꼭 가야 했던 그곳, 바로 TGI 프라이데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이 브랜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3년간 이어졌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상징, 왜 추억 속으로만 남게 된 걸까요? 오늘은 한때 전 세계를 휩쓴 아이콘이자 한국 패밀리 레스토랑 1세대를 대표했던 TGI 프라이데이의 흥망성쇠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1965년 뉴욕 맨해튼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당시 28살의 향수 판매원 앨런 스틸먼. 그는 특별한 외식업 경험도 레스토랑 경영 지식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는 승무원, 모델, 젊은 비즈니스맨들이 모여 살았지만 이들을 이어줄 만남의 장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스틸먼은 자신과 친구들이 자주 찾던 작은 바를 인수했습니다. 자본은 단돈 $5,000, 여기에 어머니에게 빌린 $5,000를 더해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대학교 시절 유행어였던 드디어 불금이다 라는 이름을 그대로 매장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오픈 직후 결과는 대성공이었는데요. 줄무늬 식탁보, 티파니 스타일 조명, 젊은 직원들의 캐주얼한 유니폼. 이 모든 게 기존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때마침 1950년대 FDA가 최초의 경구 피임약을 승인하면서 미국 사회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싱글 문화가 급속히 번져갔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싱글바라는 콘셉트는 뉴욕 청춘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죠. 매장 앞은 매일같이 인파로 가득 차 로프까지 설치해야 했습니다. 사실 창업자 스틸먼은 솔직했습니다. 내 비즈니스 목표는 여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외식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TGI 프라이데이는 뉴욕을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세계 최초의 캐주얼 다이닝 체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글로벌 성공은 곧 한국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992년 3월 서울 양재동에 첫 번째 TGI 프라이데이가 문을 연 것이죠. 당시는 88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외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유입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아메리칸 스타일에 대한 동경이 컸고 새로운 외식 경험에 대한 갈증이 강했습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TGIF는 한국에 진출했고요. 매장은 곧바로 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이 되었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전후에도 TGIF는 매장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전국 6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당시 외식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시절 가족 외식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날은 패밀리 레스토랑,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TGIF가 있었죠. 그렇다면 TGIF는 왜 이렇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미국식 메뉴와 활기찬 분위기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폭립과 감자스킨, 칵테일 같은 메뉴는 당시 한국 외식 시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문화적 체험으로 다가왔고요. 여기에 차별화된 서비스가 더해졌는데요. 생일이 되면 직원들이 모두 모여 노래를 불러주고 매장 안에서는 직접 칵테일 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독특한 이벤트는 단순히 식사를 넘어 젊은 층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TGIF를 떠오르게 했죠. 또 하나의 비결은 입지 전략이었는데요. TGIF는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 메인 상권에 집중적으로 매장을 열면서 외식과 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던 2002년 TGIF의 한국 사업권은 롯데 GRS로 넘어갑니다. 롯데는 당시 운영사인 푸드스타의 지분 70%를 501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대기업의 자본력과 마케팅 역량을 등에 업은 TGIF는 더욱 체계적인 확장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대표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그 화려했던 TGIF도 점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만은 서비스와 품질 저하였습니다. 고객들은 이렇게 말했죠. 예전엔 감자 스킨 하나만으로도 설렜는데 지금은 메뉴가 줄고 맛도 옛날 같지 않다. 실제로 인기 메뉴의 잦은 품절, 서비스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매장 청결과 직원들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죠. 여기에 더해진 건 경영 이슈였는데요. 2002년 롯데 GRS가 인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 정체성은 흐려졌습니다. 2021년엔 MFG 코리아, 즉 매드포 갈릭 운영사가 약 100억 원의 사업권을 넘겨받았지만 대규모 리뉴얼이나 세대 교체에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TGIF는 추억의 맛집에서 노후한 브랜드로 변해갔습니다. 아웃백이나 빕스가 새로운 메뉴와 매장 리뉴얼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동안 TGIF는 예전 분위기만 고수하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TGIF는 한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4개 매장 중 10곳은 2월에 문을 닫았고 3월 31일 남은 4곳마저 영업을 종료하며 33년간 이어진 한국에서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운영사 MFG 코리아는 매드포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단골 고객들에게는 오랜 추억의 공간을 잃은 허무함만 남겼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 1세대의 시대가 끝났다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고장, 미국은 어떨까요? 사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8년만 해도 600개가 넘던 미국 내 매장 수는 2024년 초 270개에서 2025년 5월 현재 85개만 남았는데요. 단 1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이죠. 결국 2024년 11월 본사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직영 매장을 대거 폐쇄하고 남은 매장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넘겨야 했고요. 무엇보다도 한때 미국 사회의 주요 트렌드였던 캐주얼 다이닝 문화 자체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향수보다는 편리함과 진정성을 중시하며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이나 배달 앱을 더 많이 찾게 되었죠. 이런 소비 변화는 TGIF 같은 브랜드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전 CEO였던 레이 블랑세가 2025년 초 다시 경영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핵심 전략은 전 메뉴의 약 85%를 업그레이드하는 대대적인 개편이었죠. 바삭한 모짜렐라 스틱에 새로운 소스를 더하고 스위시 스타일의 트렌드 메뉴, 그리고 퓨전 요리를 강화하는 등 MZ세대와 젠지세대를 정조준한 변신이 시작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는 달리 해외 매장 400여 곳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즉 TGIF라는 브랜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몰락하고 해외에서는 명맥을 이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의 파산 보호와 구조 조정. 한때 전 세계 젊음과 가족 외식의 상징이었던 브랜드는 이제 생존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TGIF의 퇴장은 한국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 전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2000년대의 외식 문화의 꽃이자 외국계 브랜드 전성 시대였는데요. TGIF, 베니건스, 빕스, 아웃백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던 이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2025년 현재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나란히 경쟁하던 브랜드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운명은 크게 갈리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베니건스는 TGIF보다 훨씬 먼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브랜드는 1995년 진출 이후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며 패밀리 레스토랑 붐을 함께 이끌었지만 2008년 미국 본사 파산 이후 한국에서도 독자 운영을 이어가다 결국 2016년 1월 전면 철수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추억의 브랜드로만 회자될 뿐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더 이상 그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빕스인데요. 2025년 현재 빕스는 CJ 푸드빌이 운영하며 샐러드바와 스테이크 중심의 프리미엄, 뷔페 다이닝 콘셉트를 강화해 왔습니다. 매장 수는 과거 100여 개에서 현재는 약 30여 개 수준으로 줄었지만 최근에 핵심 상권 매장의 리뉴얼과 전략적 출점, 리로케이션 전략을 병행하며 고급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보이고 있죠. 실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뚜렷한데요. 운영사 CJ 푸드빌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9,052억 원, 영업이익 556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규 매장의 평균 점당 매출이 기존 대비 약 35% 더 높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프리미엄화와 리뉴얼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백의 스테이크 하우스인데요. TGIF가 철수한 후에도 아웃백은 국내 최대 규모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에 76개였던 매장은 2023년에 93개로 늘었고요. 2023년 매출은 4,576억 원, 영업이익은 79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3%, 34.1%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1년 BHC 그룹의 인수였는데요. 당시 인수 금액은 약 2,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수 이후 BHC는 단독 점포를 쇼핑몰과 백화점 중심으로 재배치해 입지 경쟁력을 강화했고요. 여기에 신메뉴 캠페인과 SNS를 통한 MZ세대 공략 전략을 더하며 아웃백은 가족 외식 공간에서 젊은 세대의 캐주얼 다이닝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30년 전 한국 외식 문화를 이끌던 패밀리 레스토랑은 지금
단 두 브랜드만이 시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미엄 뷔페 다이닝을 내세운 빕스, 또 다른 하나는 캐주얼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변신한 아웃백입니다. 이렇게 남은 두 브랜드의 대조적인 생존 방식은 외국계 브랜드의 퇴장과 국내 브랜드의 고군분투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는 단순히 한 업종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한국 소비자 취향과 외식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순간도 있는데요. 한때 생일 노래와 칵테일 쇼 그리고 감자 스킨으로 가득했던 TGIF 테이블은 단순한 외식 공간이 아니라 우리 청춘의 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한국 패밀리 레스토랑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TGIF를 비롯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